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조금 전인 7시 40분쯤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이틀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맞는 삼성동 사저 앞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찰까지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조사실 확장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 집회가 어제 20번째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600만 명이 참가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집회 역사를 썼다는 평가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를 떠나서 조금 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끝내 헌재 결정을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지 않았습니다. 사저 앞에서는 도리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면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불복 메시지로 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서울 삼성동 사저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조금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들어갔죠. 한 10분 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사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이 출발 23분 만인 7시 39분에 이곳 삼성동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걸어서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 지 20분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지지자들은 사저 주변에서 각종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일이죠. 엊그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 아무런 입장도 내질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외부에 나온 건데요. 삼성동 사저 앞에서 여러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이곳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에 차에서 내리면서 예상외로 밝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나와 있던 지지자들과 악수를 일일이 한 뒤에 사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소명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모든 결과는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검찰 수사 역시나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헌재의 탄핵 결정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동 사저 앞에 아까 보니까 친박계 의원도 상당히 많이 왔던데 친박단체 회원들도 많았죠. 자, 오후까지는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9시쯤부터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곳에 집결을 하다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인원이 빠르게 늘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800여 명이 사저 주변에 모였습니다. 친박계 서청원, 조원진, 김진태 의원 등도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도착 직전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긴 했지만 친박단체 집회가 상당히 과격했지요. 오늘 오후 한때에는 좀 충돌도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연신 흥분한 모습으로 이 경찰과 취재진들과 충돌을 빚었는데요. 한때 취재진들에게 과격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 취재진들이 이들을 피해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과격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 사저 바로 앞이 아닌 사저 뒤쪽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퇴거 시점, 그러니까 청와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삼성동으로 이주할 것이다라는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오늘 오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또 내일 오전이나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상황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역시 새벽부터 이 내부 수리와 청소 등 각종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전 7시쯤 장판 등을 실은 차량이 사저 안으로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후에는 각종 가구와 또 냉장고 등 이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후 5시쯤 세제, 빨래 건조대 등 이 작은 생활용품들이 옮겨지면서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 삼성동 사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으로 들어가고 몇몇 친박계 의원들도 같이 들어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저 내부 상황 그리고 사저 앞에 친박단체의 그 시위 상황 조금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사저 앞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서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 집으로 자택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청와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 시각이 대략 7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는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선 시각은 저녁 7시 15분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퇴거할 때 400에서 50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였다, 도열했다라면서 분위기는 침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했다, 건강하고 행복하라라는 작별 인사말을 했다고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애써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모습도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삼성동 사저 앞에서 보면 그 우울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당초 예상했던 시간 6시 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출발이 좀 늦어졌죠. 늦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6시 반쯤에 나갈 것이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출발이 45분 정도 늦어진 겁니다. 청와대 직원들과의 작별 인사, 그리고 삼성동 사저 상공에 떠 있던 헬기로 인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출발이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늘도 적어도 이곳 청와대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서 메시지는 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내도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저 앞에서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헌재 선고 내용 그리고 검찰 수사 모두 부인한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청와대에서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주변은 오늘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 그리고 친박단체 회원들이 하루 종일 모여 있었는데요. 자, 오후에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이주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퇴거에서 삼성동 이주까지 긴박했던 하루를 박사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주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판 등을 실은 차량이 들어갑니다. 오후가 되자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청와대도 하루 종일 긴박했습니다. 평소 주말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반쯤 수석비서관 회의를 가졌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후부터 상황은 빨라졌습니다.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삼성동 사저 상황을 체크했고 오늘 이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퇴거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사저 앞 친박단체 지지자들은 수백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출발한 시간은 예상보다 조금 늦은 오후 7시쯤. 독립문에서 서울역을 지나 삼각지 그리고 반포대교를 거쳐 7시 40분쯤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자, 당초 예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헌재 승복 문제 이 부분을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 전혀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삼성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삼성동 사저 앞에서는 도리어 헌재 선고를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6시 반쯤 나간다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때까지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참모들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아무런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때문에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할지가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불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불복의 메시지가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친박계 조원진, 김진태 의원 등은 탄핵 불복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 파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은 계속해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부정해왔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잠시 후에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을 축하하는 인파의 배웅 속에서 삼성동 자택을 떠났지요. 5년 후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은 결국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4년 전과 달랐던 삼성동 자택 앞의 모습, 김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 2월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청와대 입성을 축하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삼성동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하며 진돗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 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리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했고 4년 보름 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 분위기도 4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 대신 태극기를 든 친박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몰렸고 떠날 때 박수는 친박단체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지만 국민들을 향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게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21분입니다. 이틀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 오늘도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인사만 나누고 대국민 메시지는 없이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사흘 동안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침묵 그리고 사저 앞에 도착해서 내놓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네. 사실 그 퇴거 일정도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죠. 어제는 오늘 오전에 나갈 것이다. 그랬다가 이게 계속 바뀌었는데 오늘 당초 6시 반에 나간다고 그러다가 더 늦어졌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지난 10일 헌재 파면이 결정된 직후에 예. 이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아무런 이제 입장 발표 없이 계속 청와대에 머물러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도 이 참모들이 언제 나갈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 계속해서 퇴거 시간을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가는 걸로 예. 정리가 됐습니다. 예. 출입 기자들에게 한 6시 정도에 예. 공지가 왔습니다. 6시 반에 나가겠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공지가 된 건 6시. 그 전까지는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참모들도 뭐 JTBC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마다 그 퇴거 시점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기각을 상당히 기대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거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삼성동 사저의 경호 문제 등이 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도배도 새로 해야 하고 보일러도 좀 수리를 해야 되는 등 좀 그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은 기자 얘기대로 전혀 인용이 될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는 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자, 대통령과 참모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참모들하고 사실 대화가 없었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탄핵 이후에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네, 탄핵 이후 티타임을 하면서 예. 입장을 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퇴거에 대한 입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도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결국 참모들이 메시지나 이 퇴거 문제를 좀 상세하게 물어볼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보기는 좀 어려웠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결국 탄핵 이후에도 퇴거 시점이나 대국민 메시지 이게 나올지는 참모들이 직접 대통령의 의중을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저에 들어가면서 오늘 보면 지금 전해지는 얘기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이런 얘기도 참모들하고는 상의 없이 박 전 대통령이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0분 정도에 이제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과 이제 티타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후 7시경에 녹전 앞길에서 나와서 이제 직원 500명과 걸어가면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0분쯤 청와대를 출발했고 오후 한 7시 37분쯤 삼성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을 한 뒤에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이 박 전 대통령을 맞았고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 참모들과 상세히 상의를 한다던가 그런 일은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상외로 밝은 얼굴로 사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저에 들어갈 때 저희가 지금 방금 전 민경욱 의원이 전해온 이야기에 따르면 네, 그 사저에 들어가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민경욱 의원이 전했습니다. 친박계 의원이죠. 민경욱 의원이 사저 앞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소임을 다해 못해서 죄송하다. 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두가 승복을 해야 된다는 게 뭐 언론이라든가 모든 원로들이나 국민들에게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보면 그 여론조사에서도 92%가 승복한다는 게 나왔지만 결국 대통령은 헌재 선고 내용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상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 진술서의 서면 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이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계 한 의원 역시 오늘 오전에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과의 그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친박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없었네요. 예, 그런데 결국 승복한다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야당 쪽에서는 야당의 주장은 마지막 애국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요구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이루어지질 않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일각에서는 이 검찰 수사를 당장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재 결정이라는 게 검찰 수사와도 무관치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검이 적용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뇌물죄 등을 포함해서 모두 13개입니다. 아직 검찰이 이 혐의 모두를 수사할지 여부는 좀 알 수가 없지만요. 이 헌재의 탄핵 사유가 검찰 혐의와 맞물려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걱정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만약에 안 한 것으로 이게 판단이 최종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으로 불복이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불복 메시지로 해서 앞으로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 활동과 검찰 수사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뒤에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실제 일부 친박 의원들이 이 정치 활동을 빨리 재개하는 게 수사에도 유리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예. 그리고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직무 기간 정지 중에 이 친박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서도 이 지지층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친박 단체 감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헌정사상 첫 파면 이 대통령이라는 이 불명예가 따라다니는 데다 이 지나친 지지층의 그 결집, 그런 노력이 좀 역효과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친박 단체들, 친박계 의원들이 오늘 다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민경욱 의원, 친박계 민경욱 의원의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지은 기자 얘기한 대로네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도착 시간부터 나눴던 얘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30분경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그리고 경호실장 예. 각 수석들과 티타임을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떠난 시점은 7시 15분쯤이죠. 청와대에서 나온 게. 네, 이제 대변인의 그 말에 따르면 오늘 오후 7시 조금 넘어서 예. 녹전 앞길에서 나온 비서실 그리고 경호실 직원 등 500여 명과 걸어가면서 일일이 인사를 예.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0분경 청와대를 출발했고 독립문 삼각지 그리고 반포대교 영동대로를 거쳐서 7시 한 37분에서 40분 요 사이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도착을 해서는 친박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은 지금 민경욱 의원이 전한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소임을 다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사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은 사실 예상을 좀 못했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한 검찰 수사 그리고 헌재 선거에 대한 불복 내지는 불만의 메시지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대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자,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돼서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지금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자, 이러면 내일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전에 이미 내사는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마저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제 조사하느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보신 것처럼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만큼 당장 이번 주 초부터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과 이 조사 일정을 두고 조율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자,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재임 당시에 특검 수사 당시에는 조사 장소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특검은 청와대가 아닌 안가 정도에서 내지는 특검에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 내부 경호실에서 비서실에서 받아야겠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파면이 된 이상 검찰청으로 직접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말씀대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 모두 당시에는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서 그러니까 경내로 들어가는 방문 조사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일반 통상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대로 이 원칙대로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청으로 나와라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한 뒤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그 소환 통보를 해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보면 이게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청와대 압수수색이죠. 헌재 선고에서도 그 압수수색 문제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시도 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예, 검찰 안팎에서도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로서도 언제 어떻게 이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를 두고 고민은 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청와대 측이 앞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섰던 것과 같은 이유,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을 들어서 거부하면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앞서 벌어졌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의 청와대 진입을 막아섰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 역시 제약 조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압수수색은 앞서 박영수 특검도 역시 수사를 마치면서 차명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물이 청와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압수수색 이루어질까요?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의 성패가 이 압수수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정호성 전 비서관 자택 등을 발빠르게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이 향후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지 5개월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 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제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 수사기관의 이 직접 진입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더 이상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런 여론 상황 등 이 흐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사실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계속 되었던 얘기인데요. 자,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이렇게 준비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실을 확장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특검 조사 당시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겠다. 또 녹음 녹화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면 조사가 무산됐죠.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녹음 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대형 특별조사실이 있었습니다. 약 51제곱미터 넓이의 개별 화장실과 소파뿐 아니라 밤샘 조사를 위한 침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런 조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직후 중앙지검 7층에 영상녹화실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씨가 이곳 중앙지검 7층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 조사를 했던 형사 8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이원석 특수일부장도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면 조사를 준비해왔던 만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오늘 저녁 갑자기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에 그대로 남아있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이 됐어야 하는데 파면 결정이 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 남아있는 기록물의 상당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수사 단서를 비밀로 지정할 경우에 검찰 수사는 다시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비밀 여부를 결정할 사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개인 물품 외에는 반출할 수 없고 파기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퇴임 6개월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분류한 뒤 퇴임 전까지 이관 작업을 다 마쳐야 하지만 현재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크게 일반, 비밀, 지정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보안 단계가 높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데 이를 누가 정할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관련법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황 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검찰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황 대행이 이를 지정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 때마다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물 반출 논란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비밀 기록이 아예 없어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자, 검찰은 이번 주 중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많은 부분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법조팀 심수미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앞서 1기 검찰 수사본부 그리고 특검 조사 때는 청와대 조사가 무산이 됐었죠. 자, 앞으로는 소환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지만 소환 조사 방침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선 수사팀들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또 이 경호상 문제 그리고 예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문 조사를 추진했던 건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 신분인 만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뭐 사실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긴 한데 특검 수사 때 대면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특검 측에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녹음 녹화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녹음 녹화를 할 경우에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게 피의자 신분이면 녹음 녹화가 가능한 걸로 이제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겠죠, 역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조사에서도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이었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는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녹음 녹화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 지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보통 일반 피의자 같으면 피의자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변호인에게 통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저에 직접 가든지 해서 앞으로 소환 일정을 좀 조율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는 만큼 예. 조만간 조율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예. 검찰이 대면 조사에 앞서서 사전 서면 질의서를 사저에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검찰은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인 2009년 4월 22일 우선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란 설명이었는데요. 3일 뒤 답변서를 받은 검찰은 다음 날인 4월 26일 소환 일자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대통령 소환까지 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힌 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전처럼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검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소환에 계속해서 이전처럼 불응할 경우에는 뭐 체포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인데다가 지난 11월부터 검찰의 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육로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전 10시였던 소환 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요. 또 계속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체포영장까지도 그러니까 뭐 한 번 소환 통보를 해서 바로 체포영장 청구야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뭐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출석 시간대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시에 특검에서는 검사도 한 명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시간도 너무 길면 안 된다라고 그랬지만 당연히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9년 출석 당시에 이제 13시간 걸쳐서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겨서 새벽 2시 30분쯤에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600만 달러를 받은 혐의였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그보다 훨씬 많고 또 복잡합니다. 이 삼성그룹 제3자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인데요. 이제 여러 번 소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번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소환 통보 안 하면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지금 다른 공범들하고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최순실, 또 정호성, 안종범 뭐 여러 공범들이 이제 구속 상태에 있는데 그 구속된 뭐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이라든가 예컨대 정호성, 안종범 수석과 함께 같이 조사를 받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특검으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단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가 이미 대통령 조사 앞서서 다른 증인들 또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민간인 신분으로 삼성동 사저로 가기까지는 지난 겨울 내내 시민들이 든 촛불의 힘이 컸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20차례, 1,600만 명 넘게 참가한 촛불 집회는 그 자체로도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광화문에는 100만 명이 모였고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3일엔 전국에서 232만 명이 모여 민심의 엄중함을 보여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사저로 돌아갔지만 촛불은 몇 번 더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이어져 온 촛불 집회의 마지막은 참가자들이 쏘아올린 폭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암흑을 몰아냈습니다. 그렇죠? 주최 측은 주말마다 열린 공식 촛불 집회는 더 이상 갖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월 대선 전까지 일반 집회는 두세 차례 더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달 25일 광장에 모여 박 전 대통령과 공범자 구속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국정교과서 철회 등을 외칩니다. 세월호 3주기 전날인 다음 달 15일 집회 때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조속한 인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집회에서 특정 정당 또는 입 후보 예정인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외치거나 특정 정당을 심판하자는 피켓만 들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관위는 선거일 22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예상대로 5월 9일로 대선 날짜가 잡힌다면 4월 17일부터는 집회 자체를 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니라 콘서트 같은 문화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탕기국 측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매주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친박 집회는 그 규모가 줄었지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으로 해석될 만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분위기는 더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현장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방송사 카메라를 밀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취재진들은 장비를 철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선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의 과격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사저로 이동한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불복으로 해석될 만한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탄핵 인용 이후 열린 친박 집회도 그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 행동은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온 직후 안국역 사거리. 72살 김모 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65살 정모 씨가 경찰버스 운전석을 무단 점거하고 버스로 차벽을 들이받자 맞은편에 있던 경찰 측 대형 스피커가 바닥으로 떨어져 김 씨를 덮친 겁니다. 하지만 친박 집회 무대에선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젊으신 장정들 여기서 계시지 말고 헌재로 가십니다. 차벽을 뚫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 과격 행동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7시 넘어서 청와대를 떠나서 지금 방금 7시 40분쯤이죠.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한 지가 대략 1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관저 사저로 들어간 상태인데요. 삼성동 사저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이게 역시나 제일 관심거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친박계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헌재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통령이 그 삼성동 사저 앞으로 가면서 헌재 선고 이후에 처음 등장을 한 건데, 뭐 손을 흔든다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나온 그 친박계 지지자들과 얘기를 한참 나눴지 않습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외로 웃는 표정을 보이면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저 앞에서 인사만 10여 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 사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친박 인사들도 함께 밝은 표정을 짓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그 친박계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여러 취재진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갈 때 그 지지자들하고 취재진 충돌도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사저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지지자들이 사저 앞까지 나와서 깃발 등을 흔들며 카메라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은 대부분 이 돌출 행동을 막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한 10여 분간 그 사저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다가 들어갔죠. 이제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친박단체 지지자들 그대로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는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수백 명 앞이 이곳에 남아서 탄핵 불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비를 맡은 경찰 그리고 취재진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 이후에 사저는 모두 불이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저로 들어갔고 친박 단체는 밖에 있는데 친박계 의원들 일부가 이제 들어간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메시지, 오늘 불복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내일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계 의원들과 상의를 거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 그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한 명씩 나와서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후에 추가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런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아직 많은 이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상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이 지지자들 그리고 이 국민들을 향해 내놓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는 계속해서 불복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가 이제 내일쯤이라도 대통령이나 혹은 측근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자, 삼성동 사저 앞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으로 몰려온 중국발 스모그가 내일 오전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꽃샘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예, 대통령이 사저로 가면서 50시간 만에 탄핵 선고 50시간 만에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다가 사저로 가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불복의 메시지를 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가 나올 걸로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